네, 이틀 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노동부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한 발언이 지금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고용 연장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 이 한마디였는데요. 업계에서는 이게 이 정년 연장 문제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업계 부담이 커진다,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야권에서는 이거 선거용 발언 아니냐, 또 이렇게 경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분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수석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황덕순입니다. 수석님. 일단 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개념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고용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부 언론은 이건 사실상의 정년 연장 아니냐, 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던데, 고용 연장과 정년 연장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통령께서 고용 연장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가 발표한 것처럼 60세 이상 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1564세 생산 연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르신들께서 계속 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는 의미이고요. 네. 이 고용 연장은 상당히 세심하게 선택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고용 연장은 정년 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네. 이 정년 연장을 포함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현재 일하는 사업장에서 계속 고용을 한다든가, 네. 예를 들면 이제 계약직으로 전환해서 계속 고용될 수도 있고, 네. 또는 자발적으로 기업이 정년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정부가 또는 국회가 법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직접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정년 연장은 법으로, 그러니까 정년은 60세까지 한다. 현재 이렇게 돼 있죠. 네네, 맞습니다. 이게 법으로 명시되면 이걸 어기면 이제 처벌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네네. 정년 연장이라고 본다면 고용 연장은 그게 아니라 네네, 법으로 예. 뭐를 강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업이 좀 자발적으로 네. 60세가 넘은 어떤 그 노동자 같은 경우도 여러 형태로 고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일단 그런 차원으로 현재 접근을 할 수 있고요. 네. 법적으로 정년을 60세까지 연장을 해서 전 사업체에 시행된 것이 아직 3년밖에 되질 않았습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예를 들면 청년 고용이나 어르신들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충분히 검토를 해가면서 네. 지금 말씀하신 법적인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이게 한두 해 사이에 예.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가 하는 역할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정년 연장은 배제를 하고 고용 연장으로만 한정을 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러면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모델들을 좀 제시를 하고, 그러면 기업은 그거, 그러니까 자기들 기업 사정에 맞게 자발적으로 그 무엇인가를 채택을 해서 시행을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겠습니까? 네, 일단은 정부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계속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를 이미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네. 올해부터는 계속 고용 장려금을 신설해서 자발적으로 60세 이후 정년까지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한 달에 3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고령자의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게 이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세액공제도 올해 법 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는 큰 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자발적으로 기업이 여건이 되는 곳부터 이런 제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고, 그런 것에 기반 위해서 사실 다양한 이해 당사자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일하시는 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 고용해야 되는 기업들, 이해 당사자들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착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알겠습니다. 있겠습니다. 근데 정부 입장을 보면 이 고용 연장에 대해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한다, 이런 계획이라고 지금 보도가 됐던데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한다면 굳이 2년 앞당겨서 벌써부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22년부터 논의를 한다기보다는 22년까지 이런 준비 과정과 논의를 밟아 나간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될 부터가 거고요. 아니라 까집니까?
네네. 네. 그리고 이 22년까지라는 게 22년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겠다 이렇게 그 좁은 의미로 이해되기보다는 네.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해 동안 논의를 거쳐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그 과제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뭐 여러 가지 준비를 거쳐서 논의를 시작을 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 정부의 임기가 22년까지이기 때문에 네. 그때까지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논의를 마무리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그 나오고 있는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유튜브로 김희암 님도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의견인데 이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의 최악입니다. 기득권 보장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이게 뭐 정년 연장이나 고용 연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먼저 청년 일자리부터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 정년을 연장하든 그 이상 시기까지 이제 고용을 연장하든지 간에 청년분들 입장에서는 혹시 내 일자리가 네.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그 정년 연장 문제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이 호봉제라고 불리는 소위 연공적인 임금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임금제도 아래에서는 이 정년에 가까운 분들의 고용을 계속 연장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임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와 같은 사회적 논의를 동반해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청년 고용의 정년 연장 또는 은퇴 연령을 늦추는 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는 사실 아직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효과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도 시행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충분한 연구가 우선 필요한 단계고요. 네.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청년들은 상당히 부정적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뭐 20대와 30대의 절반 이상 또는 60%가 넘는 분들도 정년 연장에 대해서 지지하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어쨌든 조금 더 폭넓게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석님 좀 약간 그 소박하게 접근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그 이른바 TO 그러니까 그 기업의 사정에 따라서 고용할 수 있는 인원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용 연장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 고령층의 어떤 고용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만큼 신입사원의 TO는 줄어드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개별 기업의 상황을 이제 놓고 생각할 때와 국민 경제 전체에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제 개별 기업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경기가 어려울 때 기업이 이제 지출을 줄이고 고용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대응이죠. 또는 경기가 어려워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를 줄이고 그렇게 하면 경제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각 개별 경제 주체 입장에서 합리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게 경제 전체에는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 있고요. 이런 기업에서의 고용을 어떤 한 기업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있지만 어르신들의 고용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수반돼서 소비가 늘어날 수 있고 또 다양한 사회 변화에는 이런 정년제도 말고도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로 뭐 외국에서의 연구들은 아직 그 둘 사이의 고용이 대체 관계다 이런 연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고용 연장을 하게 되면 주로 이게 어떤 업종, 어떤 직종에서 주되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둘째, 그러면 청년들이 지금 선호하는 업종, 직종과 충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좀 더 세밀한 연구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된 연구가 이제 막 진행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시작이다. 네네. 그리고 지난번 정년 연장의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을 통해서 60세까지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이 제정이 되고 16년에 이제 300인 이상 그리고 17년에 이제 모든 사업체로 확대 적용이 됐습니다. 그때 법에는 이제 어떻게 쓰여 있었느냐 하면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함께
각 기업에서 임금 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이제 법조문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노력들이 정년을 연장한 곳에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이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그 고민을 이제 해보아야 될 부분들은 단지 이제 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실제로 집행이 된다기보다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곳들에서 우선적으로 정착돼가는 과정을 밟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60세 이상 정년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모든 기업에서 60세까지 일을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되고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공공기관 같은 곳에서는 정년을 연장할 때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는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도입을 하고 그 임금 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평소에 청년을 채용하던 만큼 채용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는데요. 8294님이 왜 하필 선거 전에 고용 연장 발표를 하나요라는 질문을 주셨고 또 보수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은 총선용 매표 발언이다 이렇게 아주 격하게 비판까지 했는데 어떻게 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소장님?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것은 바로 뭐 어제 고용부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이 언론에 나와서 대통령의 취지를 정확히 설명드리는 데에서도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게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작년 9월에 정부가 이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서 1차 인구 TF를 운영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계속 고용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그리고 오늘 통화에도 나왔습니다만 22년까지 관련된 논의를 이어가서 그 방안을 찾겠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그제의 경우에는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올해 노동부의 주요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것도 중요한 의제의 하나이기 때문에 네. 올해 노동부가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사회적 논의를 이끌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면 알겠습니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지난해 9월에 이미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기본적인 어떤 계획은 발표가 된 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 이제 보도를 보니까 이제 정부의 고민은 이런 걸 고민하는 근본적인 배경에는 지금은 일자리 문제가 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중에 가서는 인구 감소 때문에 구인난이 발생을 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깔려 있다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소장님? 맞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네네. 그러면 이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그럼 네네. 장기적으로는 법적 정년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세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이론적이나 원칙적으로는 공적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까지는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65세를 그러니까 상정을 하면 되는 거죠? 현재 우리의 정년 수급 연령은 22세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22세고요. 이 정년이 이제 60세이기 때문에 약간 네네. 62세, 22세가 아니라 62세 말씀하시는 거죠? 네, 62세입니다. 네네네. 단계적으로 이제 65세까지 늘려갈 계획으로 있고 현재는 이제 62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괴리를 좁히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제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되어야 제도를 시행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제 아직 60세 정년도 3년 정도밖에 시행이 안 된 상태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효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사회적 토론과 합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법적 정년 연장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사회 공론에 붙일 타이밍은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사회적 공론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이 조금씩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우선은 그 법적인 정년을 강제로 연장하는 문제가 바로 공론에 붙여진다고 해서 그것이 제도화가 바로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긴 결국은 하죠. 네. 입법안이 마련이 되어야 되고 국회에서의 최종적인 입법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것이 뭐 언제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상당히 이른 느낌이 있고요. 아직은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또 하나가 노동시간 발언이 있었는데요. 네네. 연간 노동시간 1,800시간대 진입을 목표로 한다. 이런 걸 제시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새로운 말씀은 아니고 네. 노동시간을 줄여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목표일 뿐만 아니라 네. 이미 국정과제와 공약에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과제에 기반해서 2018년에는 여야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안에 합의한 입법이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규모로 단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자, 수석님 잠깐만요. 네네. 그러니까 연간 노동시간이 1,800시간이 되면 네. 하루 노동시간이 몇 시간으로 조정이 되는 건지 내지 혹시 주 4일제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1,800시간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주 4일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이미 근로시간이 아주 짧은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1,300시간대인 곳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같은 곳인데 네. 그런 곳들이라고 해서 주 4일제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네. 물론 이제 주 4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하는 그 곳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시간제 근로가 많은 네덜란드 같은 곳이나 네. 주 35시간제를 한 프랑스의 경우는 4일 근무를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아직 상당히 먼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